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은 파워로직스 한 번 더 찍어볼 텐데, 피해야 될지 아닌 피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해법도 말씀드릴 거예요. 뭐 힘이 많이 빠지시겠죠. 하여튼 많은 고민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풀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에서의 서치,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고, 여기는 하면 안 된다. 원래, 자, 사업부, 자, 한 번씩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시장이 만만치 않다는 건 양극화 그리고 흐름이 빠르죠. 어떠한 자금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게 바로 2차 전지에서 빠진 자금들이 AI 이쪽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작은 테마죠. 사실 작은 테마라는 게 어떠한 큰 부분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전체 업종을 다 논했을 때 뭐 코스닥 같은 경우 반도체 120조, 2차 전지 한 150조, 이런 AI 로봇 해봐야 20조도 안 돼요. 초전도체 10조도 안 돼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애들 싸움입니다. 애들 싸움이고 그들 싸움이죠.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자, 파워로직스가 CM 모듈 사업부, 그쵸? 카메라 모듈.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다고 했죠. 자,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은 자율주행이라고 보기보다는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 2011년도에 가장 개화됐을 때 제가 거래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름 중소형 기주기 때문에 큰 비중을 실어서 거래하진 않았어요. 탐방도 많이 갔었고, 그래도 제가 그 1천억 정도 규모의 운용 자금을 거래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대형주, 과거에 뭐 LG 이노텍에서 파생해서 이렇게 섹터를 넘겼던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해법은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와 있는 주가를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 해법은 딱 하나죠. 뭘까요? 변동성 플레이어. 왜? 자, 오늘이 9월 2일이죠. 9월 2일이에요. 자, 9월 2일. 자, 일단 결과물이 언제 나온다고 했죠? 맞습니다. 9월 초. 러프하게 잡게 되면 한 10일 정도까지 보시죠. 그러면 다음 주가 가장 이벤트가 커질 거고, 아마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기다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재료는 지금에 대한 상승률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해법도 일러드린다고 했죠. 자, 과거 자료를 한번 보고 가시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 오늘 주제는 2라운드를 준비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해법을 제시해 준다고 안 해주시죠? 라고 할까봐 황산나비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상온초 전도체 LK국은 검증 결과 빨라도 8월 말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죠. 자, 초전도학회 LK국우 제도 시연 중이지만 황산납 재료가 어렵다. 자, 퀀텀 에너지 샘플로 교차 검증 예정이다. 검증 결과 실이도 소용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쵸. 황산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벤트 기다 아니다는 언제 나온다? 9월 초 10일까지 보시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이벤트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항상 잔여물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받아들이고 수능하고 다시 수능하고 받아들이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아시죠? 자, 이렇게 1991년도부터 이 최동식 교수님 지금은 아마 고인이 되셨을 텐데, 자, 이거 보면, 자, 이런 부분들 따지면 제작분이 이제 뭐 이런 부분 대해서 데이터를 조금 더 바꿔서 저에게 이제 뭐 포트폴리오 이런 논문 자료체를 좀 보내주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황산탑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2라운드를 준비할 때 과거에 저희도 그렇습니다. 한 예로 들어서 황산납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 토요일 1시 51분이죠.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나 봐요. 예, 말이 매끄럽지 못하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파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자, 일단은 이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최종 결과물에 대한 가격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만 CM 사업부 성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결국은 원점을 향해서 갈 겁니다. 그렇죠? 다만 데드캣 바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죽는 고양이를 뜨거운 화두에 놓게 되면 반짝 뛰죠. 그 변동성 구간 때 이제 와 있어요. 자, 그때 현금을 30% 정도는 반드시 어디선가 가져와야 됩니다. 자, 내가 1,000만 원을 샀다.
500이 됐다. 러프하게. 그러면 대략적으로 500에 30%, 150만 원을 가지고 오셔야 돼. 대형주든 뭐든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 문자로 주시고요. 대응 방안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변동성 구간대가 9월 10일까지라고 해서 러프하게 잡는다고 한다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잡으시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장에서는 작은 이슈에 따라서도 이렇게 변동폭을 줄 겁니다. 다만 정말로 해야 되는 때만 거래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현재 부근대 기준으로 했을 때 16,000원 정도의 평가 금액은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되시죠? 자, 거기까지가 한계고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보유한 부분에 적어도 60% 정도는 현금이 있어야만 여기에 대한 평가 금액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 그러고 아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황산납.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파워 황산납. 그쵸? 샵 보냈다가 요 샵을요 한 번 더 떼서 보내주세요. 한 칸. 문자 하나로 보내시되 자꾸 이게 막 이상한 문자들이 옵니다. 뭐 연애하자, 뭐 같이 놀자, 뭐 주소가 어디냐, 뭐 사랑 이거 이런 말씀 때문에 이 기호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해주세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사실 이게 뭐 테마주는 맞아요. 급등주도 맞죠. 플러스 알파적으로 기사가 나올 때마다 등락이 있죠. 자, 매번 이게 작은 변동률 같지만 작은 변동률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부분 처음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갑시다. 자, 황산납은 반드시 바쁘신 분들은 이거 받아가세요. 그리고 파워로직스의 주가 변동률도 적어놨습니다. 왜? 자, 황산납이 어떻게 될까요? 비상장 업체가 황산납 시료를 납품을 해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 황산납을 시료를 납품한 기업이 비상장 기업이에요. 지분을 70%를 보유한 상장 기업이 있어요. 지금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죠. 왜? 이 축제가 완벽히 끝났을 때 기사가 나올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항상 이런 게 있죠. 여기에 서치를 해라. 여기서 분석을 해라도 안 하죠. 자, 여기서 좋게 끝나고 안 보죠. 왜? 단기 테마였구나. 자, 매번 말씀드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합니까? 차트 보고 급등하고 시장 뭐 나오면 쫓아갔다가 그만 끝내죠. 근데 진짜 선수들 어떻게 한다? 여기 상승하기 직전에 20%도 오르지 않는 가격 내에 있을 때 똥인가 된장인가 언제쯤에 결과물이 나오느냐 파악하고 미국, 일본, 뭐 유럽, 독일 기다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구나. 결국은 결과 나올 때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보고 가자라고 했는데 너무 급속도로 움직이죠. 그쵸? 그럼 차익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 여기에 비공개 간담회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그러냐? 왜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비공개 간담회를 하냐 이거지. 이건 뭐라고 해야 돼? 단기 이벤트야, 단기 이벤트. 이해되셨어요? 단기 이벤트. 자, 우리가 시험 결과물을 받아들일 때 워낙 오랫동안 준비한 수능 시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가채점 결과는 거의 비슷할 수 있죠. 근데 빨리 준비한 건 어떻게 해요? 가채점. 안 통하죠. 머릿속으로 기억해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정확히 모르죠. 근데 시험지를 받아왔다라고 한다면 비슷할 수 있죠. 지금 이게 그건가요? 아니죠. 머릿속으로 기억한 것처럼 빠른 속도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비공개 간담회. 긍정과 부정의 학자들을 모아놔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모은 거지. 비공개 정치회의도 뭐 어떤 당에서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언제 나오죠? 한참 지나서 결과가 도출된 다음에 어떤 이의 의견이 있었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KBS에서 이게 초전도체를 다루긴 하겠지만 결과를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함부로 말했다간 큰일 난다는 거죠. 다만 기대가 되는 물질이긴 하지만 지켜봅시다. 이게 팩트죠.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 이 이벤트가 얼마나 비공개 간담회가 큰 것인가? 크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근데 자꾸 어떻게 한다? 하나의 사실이 긍정적인 소식만 나오면 믿고 가버린다. 믿고 가버린다.
근데 워낙 선수들은 저희가 펀드 매니저 중에서도 제가 그래도 큰 자금으로 운영했던 예, 이 스몰캡 매니저였어요. 근데 100억 또는 60억 이렇게 맡아서 운용하는 작은 매니저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기. 그쵸? 판을 알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바쁘신 분들은 반드시 황산납 받아가세요. 자, 목이 안 좋네요.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고 자, 오늘 주제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전도체란 무엇인가? 알면 좋고 2번 지분구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뭘까? 자, 급등주 그리고 어떤 지분을 보유한 종목들이 가격 법칙이 정확히 있다는 거. 정말 재밌는데요. 제가 20년 전부터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지분법 이익으로 올라간 종목들의 흐름을 해봤더니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을 거래일수로 7일을 가정하게 되면 아마도 등폭의 한계와 하단선의 한계가 분명히 이렇게 줄어들면서 갈 겁니다. 어쩔 수 없더라. 왜? 여의도 선수들이든 어떠한 자금을 운용하는 애들도 과거에 있었던 특히나 이런 변동성의 주식들이나 지분 관계에 속한 주식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차트를 참조할 수밖에 없다. 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일주일 동안 5일선을 탔다. 5일선을 깨졌다. 11일선을 탔다. 이거 보시죠. 20년 동안의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확률적으로 높아질까요? 그쵸? 1번이죠. 그래서 제가 5일선이다, 11선이다, 이평선이다, 지지선이다 이야기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예를 들어 과거에 20년 동안 제가 자료도 다 정리돼 있어요. 여기 20년 동안 어떠한 하이브라고 한번 해볼게요. 하이브의 지분을 20개의 기업 중에서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기업 같아서 하이브 지분을 들고한 창투사 비상장 여기 뭐죠? DPC 가격이 어땠다? 정확히 주도주 기준으로 7배를 넘지 못하라. 맞고 떨어집니다. 가봐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건 뭐다? 이걸 봐야죠. 10,000원에서 70,000원. 정확하죠. 자, 만일에 그 가격을 갖다 종가 기준으로는 정확히 못 가게 하는 법칙이 생겨요. 자, 파워로직스를 이야기하면서 신성 델타테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뭘까? 가격, 기업을 떠나서. 그리고 만일에 대주주라도 DPC도 마찬가지래 갔을 때는 장내 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눌러버립니다. 왜? 직접적인 사업의 연관성이 없고 지분 가치만 있었기 때문에. 맞지 않나요?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에 보유한 신성, 파워. 신성은 더 많이 보유하고 그 외에 신성은 뭐 하는 기업이다? 배터리 통, 파워는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 전후방, 스마트폰 전후방 끝.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된다? 이제는 가격 플레이어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틀린 말인가요? 아니죠. 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제 변동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까워질수록 하단선의 밴드가 달라질 겁니다. 찍고 내려오고 찍고 내려오고 찍고 내려오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 20년치의 자료를 다 드릴게요. 근데도 아니야. 너 뭘 알고 있어? 인류를 바꿔놓을 초전도체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단 항상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인다?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를 개발했나요? 그런가요? 아니죠. 지분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지분 가치를 가야지. 엄마, 그 다음에 할머니, 아들. 3박자까지 넘어갈 필요가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제2라운드를 준비하는 건 뭐다? 황산납. 황산납 어떻게 될까요? 비상장. 상장 기업이 비상장의 주식을 70% 보유. 점으로 몇 번 갈까요? 20번 이상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쵸?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얘는 DPC하고 똑같이 7배 이상을 가서 찍고 내려온다. 그쵸? 근데 왜 비상장 업체인 황산납 업체인데 중간에 있는 캐피탈 그리고 이렇게 신성도 7배를 가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를 빼고 들어가는 70% 지분도 더 많이 보유한
중소형 업체는 못 갈까? 결론은 뭐다? 이벤트는 기다 아니다 싸움이죠. 기사로 나왔죠. 기사로 나오면서 옳은 거잖아요. 비공개 개발했다 말았다. 1번 없었던 사실인가요? 학자의 의견만 들어간 것 뿐이잖아요. 황산납은 일단 대량 생산을 안 해요. 그리고 상장 기업이 아니에요.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 왜? 팩트로 어느 기업 기사로 나올 거예요. 어느 기업으로부터 추출을 해서 시연제를 받아서 이렇게 결과물을 냈어요. 끝. 2라운드를 준비할 생각은 하셨나요? 못했죠. 자, 제가 좋은 말보다는 쓴소리. 쓴소리는 그냥 안 된다가 아니에요. 뭐 친구한테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1,000원짜리 한 장 빌려주는 친구 진짜 힘들 때 물론 규모가 다르겠지만 내가 필요한 건 10억이야. 도와주는 건가요? 밥 사 먹으라고 10,000원 주는 게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죠. 언젠간 도와주마 했던 친구였는데 의미 없죠. 이해되셨어요? 정확한 팩트 그리고 해결 방안 제시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변동폭은 다음 주에 아마 딱 한 2번 정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큰 변동성? 38% 이상의 변동성. 그쵸? 2번 그러면 70%. 그쵸? 잔잔한 걸 하지 맙시다. 절대로 가고 갑시다. 자, 과거 자료도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서 사라고 했던 자료도 한번 보시죠. 자, 6주 전 영상이네요. 볼까요? 자, 6주 전이죠? 4주 전이네요. 신성 델타테크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사야 됩니다. 부정과 긍정이 오갈 때 가장 화려한 상승을 주거든요. 라고 나와 있죠? 자, 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같이 보시죠. 사실 이게 실시간 내연방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실시간 알려드리긴 내연방 했습니다만 있어요. 이런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원익 2만 원이었죠, 신성. 저 원익 이런 PN가 종목들 기준으로 좀 9,280. 다 말씀드릴게요. 빠질 때요. 급락할 그리고 때요. 추가적으로 오늘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 파워로직스 이 부분들도 8,000원이었죠. 좀 해야 되는데 자, 결론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이 부분에 대한 악재가 어제 장 끝나서 나왔죠.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이 부분에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 자, 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는 24%까지 급등을 해버렸죠. 자, 팩트죠. 8,000원. 지금 파워로직스가 얼마와 있죠? 오르기 제가 영상을 찍었던 가격 여기죠. 그럼에도 한 10% 정도 올라와 있다. 그냥 러프하게 볼게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제가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왜? 이 종목은 일단 시장에 나와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기본적으로 다 진입이 돼 있어요. 근데 왜 여길 서치하자고 했을까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No.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주일이란 기간 동안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한다?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아요. 왜?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으니까. 근데 진짜 선수들은 이거 봐라. 이게 얼마나 판때기가 큰 건가? 이벤트 일정은 어떤가? 그쵸? 이걸 본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자, 6,000원에서 여기까지 갔다가 오는 변동성이랑 여기서 오르기 전, 즉 20%밖에 안 오른 거죠. 다시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여기 구간 얼마나 갭이 큽니까? 작은 걸 먹으려고 하지 말고 큰 걸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단, 이 구간에 잠잠했던 주식이 어떠한 사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거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상한가를 들어가 버리죠. 이땐 단기 거래해야지. 근데 다만 많은 물량을 못 사죠.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해버리니.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력도 똑같을 거예요. 위로 베팅하면 사야 되고 위로. 근데 왜 여기는 단기로 해야지. 여기 서치를 해야지. 그게 안 됐죠. 그럼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변동. 그러면 약손실에 나올 수도 있어야 돼요. 현금 30%. 아시죠? 그리고 2차전. 왜? 지분 가치로 움직인 거니까 어차피 결과물이 나오면 빠집니다. 죄송합니다만. 왜 그럴까? 자, 한 예로 자꾸 이걸 무시하시는데 20년 동안의 데이터는 똑같이 움직였다는 거고 가까워질수록 함수는 그쵸? 자, 이 구간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만일에 한 예로 이런 게 있죠. 제가 텔레그램 방을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바로바로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만의 상상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대신해서 제가 여기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뭐 반도체고 이렇고 초전도체 나왔는데 접근하지 마세요. 제발이라고 해야 될 땐 하는데 잔여물이 되지 말라는 거.
축제 누가 즐기지 말랍니까? 아니죠. 자, 왜 오르지 못하냐? 20년간의 지분법 이익이었던 종목들의 흐름도 항상 그랬고, 자, 그래핀이라고 기억하시죠? 2017년. 최근 그래핀 이슈 꺼냈죠? 흑연으로. 2011년도에 있었던 맥신테마도 꺼냈죠? 다 성공한 물질인데 대량 생산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했다가 주가 띄우고 최근에 바로 나가죠. 상용화는 아직 멀어. 몇 년 걸렸죠? 13년. 그럼 초전도체는 개발되게 되면 바로 쓰일 수 있다고 보세요? 안 되죠. 사람이 달나라갈 수 있어. 달나라갈 수 있어. 달나라갈 수 있어. 몇 년 걸렸어요? 15년 걸렸죠. 자, 이런 게임입니다. 신물질이죠. 초. 한번 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자,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 시장은 소설이 아니고요.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26% 가는 걸 상한가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고 26% 빠지는 걸 하한가까지 밀어버리는 게 이게 센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승시키는 세력, 하락시키는 세력, 여러분들의 투매, 여러분들의 꼭지 이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손오공 한번 가정해 볼까요? 좀 번에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사이언스, 초사이언, 초초사이언, 그쵸?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연습의 과정 레벨이 됩니까? 역시나 이것도 초전도체는 원래 있는 거고 초전도체, 그쵸?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을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의 연구라는 건 이미 했다고 치더라도 뭐 과연 이게 2차 전지 화학 반응에 들어가서 어떠한 손실률을 줄이는데 폭파 위험은 없는가? 반도체 시각 수율 뭔 없는가? 이렇게 해서 전력 이렇게 해봤는데 폭발 위험은 없는가? 계속 도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아, 목이 너무 아프네. 자, 파이팅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 최근에 제가 이제 금융기관과 증권기관 대상으로 해서 시장의 세미나를 제가 7시간씩 했다고 했죠.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도 살짝 틀리는 게 있고 제가 머릿속에 있는 이슈들 그리고 시장을 바라본 견해 여기에 참조를 하는 거라서 저는 날짜 뭐 얼마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팩트 이런 것까지 할 줄은 몰라요. 왜? 주식시장인 게 10원 단위로 움직입니까? 25% 오르는 주식을 20% 팔았다고 해서 잘못된 겁니까? 이걸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추세를 먹고 시장의 판을 먹으려고 하는 거지. 자꾸 그런 작은 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자, 이럽시다. 변동성 플레이어가 됩시다. 그리고 황산담. 이걸로 일단 승부를 내시고 아시죠? 변동폭은 여기서 다룰게요. 네, 텔레그램방 그리고 가격 전략 드렸죠. 그러면 오르기 전 가격이 얼마인가? 6,000원. 그러면 카메라 모듈 사업 부는 잘 되고 있는가? No. 다만 의지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은 자율주행은 있어요. 왜? 전후방 최근에 나왔던 이슈. 테슬라에서도 그렇죠? 전기차의 자율주행. 현대차도 자율주행. 결국은 이것도 AI, 로봇과 다르나요? 자동화 물류 시스템 알아서 공장 돌아가는 건 AI와 다르나요? 같죠. 확산이에요. 자, 의료기기 쪽도 볼게요. 바이오 헬스케어가 좋아요라는 분이 있어요. 수익이 좋을까요? No. 뭐가 좋을까? 헬스케어, 바이오 중에서도 진단기기 중에서도 뭐 AI를 이용한 암이 걸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당뇨가 있을까요? 조심하세요. 그렇죠? 바이오는 뭐가 좋아요? 암, 항암, 면역 아니죠? 다만 거기서 뭐가 좋다 지금? 응? 딱 나와야 되는데요. 안 되니까 문제예요. 자, 바이오 이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만. 왜? 해외 글로벌 제약사들이 모더나, 화이자 주가가 꼬라박고 있죠. 실적도 안 좋죠. 왜? 그 코로나 때의 특수 성수기 때는 정말로 미친 듯이 달렸고 실적도 좋았죠. 다만 지금은 비만약. 왜? 일론 머스크부터 셀럽 플러스 누가?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주가 폭등. 당연히 이게 산업이 메가드럭, 그렇죠? 한 달에 1조씩 매출이 성장하는 시장. 해피드럭. 자, 이런 부분들. 이 뜻을 왜 이 파워로직스를 얘기하면서 얘기할까요? 어차피 얘는 다음 주 적어도 10일 안에는 변동성 플레이어로 손실을 줄이든 수익을 내든에서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황산남 수익 내야죠. 그리고 게임 셋입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장을 끊으세요.
자, 앞으로 나는 그래도 주식을 할 거다라는 분들은 알아야지. 그래야 이런 사실들을 경험이라도 경험으로 남길 수 있죠. 이게 실패로 끝나면 실패예요. 실수가 되려면 뭐다? 지우개로 지워서 또는 남아서 과거에 난 이랬겠지만 이렇게 그 사례들을 가장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그 펀드 매니저 할 때 초반에 이제 어린애들이 오잖아요. 3년 동안은 자기가 거래했던 걸 영상을 촬영하라고 제가 했어요. 왜? 장 끝나서 그걸 다시 돌려봐라. 남아서. 그러면 내가 왜 이때 이랬을까? 내 손이 왜 이랬을까? 그쵸?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 플레이어. 그 다음에 축제의 잔여물이 되지 마라. 축제를 즐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 판, 옆 대학교로 넘어갈 준비를 해라.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업 분석을 할 때는 해드립니다. 제 사이트 오시게 되면, 제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 다 나와 있죠. 연구소 홈페이지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자, 수학 문제를 맞출 때도 제 경험과 노하우와 과거 데이터 추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분법 이익에 대한 부분 전혀 안 했죠. 그냥 시장에 나오는 것만 보면 그냥 유튜브 틀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만 했죠. 그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을 봐라. 그렇죠? 산업을 봐라. 밑에서부터 위로 가려고 하지 마라. 버럼업 하지 마라. 나, 엄마, 할머니 하지 말고 할머니 예를 들어 독립군이라고 하죠. 자, 김두한, 뭐 예를 들어 송일구 이렇게 보는 게 편해요. 아, 이 뼈대가 이렇구나. 이걸 뭐라고 하죠? 탑다운. 거시 시장을 보고 업종을 보고 나를 본다. 업종, 종목 안에서도 어떻게 세분화.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팍팍팍팍. 리튬도 수산 리튬, 탄산 리튬, 황화 리튬. 신소재, 초전도체, 그 조상은 나노, 그죠? 그래핀. 그 위에는 또 뭐가 있다? 맥신. 오래 걸렸구나. 이런 거. 그리고 주가도 그래요. 예를 들어 실적이 좋다. 항암제 개발했다. 나오면 조금 어떻다가 빵. 그쵸? 왜? 항암제 개발에도 인간한테 투여하기 위해서는 적응 기간, 무수한 데이터, 실험, 적어도 5년. 왜? 여러분들 TV에서 보면 쥐한테 약을 놔봤더니 탈모가 멈췄더라. 뭐 털이 났더라. 실제로 우리한테 쓰이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임상 기간이 걸리죠. 단이랑 표현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때는 패스트 트랙이 일부 있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실적이 나쁠 거야. 나빠. 빵. 이게 삼성전자도 통했던 거잖아. 왜? 자, 실적이 나빠. D램 생산을 줄일게. 왜? 찍어내봐야 담합이다 뭐다 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산업인데 이럴 거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생산을 줄여버릴 거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격 올라간다. 빵. 되려 실적 나쁜 게 주가의 상승을 이끌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아시죠? 자, 오늘은 뭐 텔레그램 방 여기는 간단히 다룰게요. 시장을 읽는다는 뜻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수익률을 보내주십니다. 네옴시티 나왔던 거 오전에 말씀드리는데 자, 며칠치만 볼게요. 6개월 됐는데 자, 연구소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천천히 해서 시간 날 때마다 올려드리는데 자, 간만에 테마라 어제 오전 네옴시티 사우디 파괴력 히림 상한가 대단들 하십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오전에 올려드렸거든요. 볼까요? 상한가 하긴 했네. 자, 이게 뭘까요? 자, 볼까. 조용했던 테마가 시장에 어떤 오랫동안의 테마를 만나면 작은 테마도 오를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주가가 어디 부근대에 와 있느냐는 거죠. 자, 이런 거 S1 히림. 자, 이유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7시 53분에 자, 빈살만 금고지기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 내주 방안. 그쵸? 네옴시티 테마가 사실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네옴시티라는 게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사우디 걸 수주하느냐에 대한 산업의 문제였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진행은 되고 있지만 어떻게 됐죠? 저가 수주가 이어지게 되면 기업의 마진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라는 사실이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쵸?
근데 금고지기가 왔다. 자, 요 이벤트 작은 거 빈살만이 온 것도 아닌데 주가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쵸? 재료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반문을 하겠죠. 자, 파워로직스 여기 있는데 좋은 거 나오게 되면 여기 팍 뛸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쯤에는 이미 10분 전에 여기서는 저는 말씀드리고 있을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만 공유하는 빠르거든요. 아무래도 그쵸? 기사를 쓰는 건 누굽니까? 기자죠. 기자는 쓰는 시간이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다룰 거예요.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반대로 여기만 아니다라고 나오면 그래도 안 빠지지 않겠어요? 왜요? 카메라 모듈 사업부는 여기고 자율주행을 넣는다고 해도 여기까지예요. 왜? 근데 왜 이건 안 된다? 오르는 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안 되죠. 당연히 원점으로 가야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자율주행 쪽으로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못 오르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자, 자율주행 봅시다. 카메라. 자, 얘 올랐죠. 카메라 똑같은 프론티어 자율주행. 근데 얘는 주가는 반대로 놀고 있죠. 그쵸? 왜? 카메라 모듈만 보고는 저 정도 이상을 줄 수가 없고 이미 다른 테마군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 초전도체 그것 때문에 지금 멈춰 있는 건데 어떻게 더 줍니까? 합리적이죠. 그게 바로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필드에 있으면서 항상 1등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자,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7개월 동안 마스크, 백신, 치료제. 중요한 건 뭐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치료할까? 마스크 품귀. 그 업체들은 실적 증가. 지금은 안 좋죠. 지금 잔여물이 되면 안 되고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은 뭐다? 테마일 수는 있지만 전 세계 화이자, 모더나 모든 국가가 치료제 개발이 그죠? 삶과 죽음, 일상생활로 돌아가자. 산업이죠. 시장의 의견이죠. 해야죠. 4배, 5배씩 올랐죠. 다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축제의 잔여물이 되면 안 된다. 코로나 테마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다 밑으로 10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죠. 반대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 돈을 풀고 할 수 있어. 치료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리오프닝, 반도체, 원점에서 있던 거 전부 다 올랐죠. 그래서 그때 쉽게 돈 번 분들 현대차 샀더니 8만 원에서 뭐 16만 원에 팔았어요. 돈을 더 넣죠. 빠질 때. 근데 어려운 시장이 왔죠. X. 계속 그거죠. 그러면 안 돼요. 반도체 벌써 15배씩 오른 거 많죠. 최소 6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초심자가 돈을 벌었다는 말 있죠? 왜? 원숭이가 지나가면서 쳐도 주식이 오른다는 말. 왜일까? 막 화랑인장에서 샀어. 좀 더 가겠지, 시장이. 쉽네? 입대한 사람들 다 여기 옵니다. 수익률이. 빠지는 시장에서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사보자. 좀 더 빠지지만 수익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반등에 접근하지 못하고 하락에 추가적인 이렇게 큰 급락 시장에서는 단기 반등만 오는 경우가 있거든. 여기 샀다가 여긴 팔았는데 한 번 더 올 때 돈을 더 실었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파워로직스 똑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눈 감고 한 1억 들고 있는데 평가 금액 한 3억 더 실어버릴까? 언제 팔라고? 그 생각을 안 하고 하시면 결국은 뭐다? 손실 확대가 된다. 왜? 손절은 뭡니까? 어느 때까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쵸?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타기는 뭐예요? 내가 만일에 1만 원짜리 주식을 5천 원까지 빠졌어. 그쵸? 근데 여기서 추가로 살 거야. 여기서 반등이 올 거다. 조금 조정은 있겠지만. 그러면 물타기죠. 그쵸? 근데 더 빠져. 더 빠져. 이거 뭐다? 손실 확대. 그 뜻은 뭘까? 요것만 남겨뒀으면 새로 산 종목은 이 급락을 맞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더 사버린 거야. 급락을 또 맞았어. 손실 확대 아닌가? 불타기는 뭐야? 자, 1만 원에 주식을 샀어. 2만 원이야. 자, 올랐다고 치더라도 시장에 판이 여기서 다시 사는 거지. 추가로. 이건 남겨둬. 왜? 아니 어떻게 1만 원짜리 주식을 2만 원, 3만 원 가는데 올랐는데 2배나 올랐는데 더 삽니까? 여기서는 잊어버리고 신규 매수지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상방을 본다라고 하면 위로 갈 수 있는 확률은 2배, 빠질 수 있는 확률 그쵸?
빠질 수 있는 손실권은 20%. 이렇게 잡았을 땐 베팅을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1억을 벌 수도 있는데 2천만 원 손실도 볼 수 있어. 해야죠. 확률 게임에서 1억을 벌 수도 있는데 깡통 날 수 있어. 안 해야지. 만일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15%, 5% 뛰기 하려고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5% 되면 손절하려고요. 이게 무슨 확률의 논리입니까? 바카라입니까? 예? 홀짝입니까? 주식시장 그런데 아닙니다. 아시죠? 반드시 하자고요. 자, 궁금한 점 있으면 뭐든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 목이 많이 안 좋죠? 목이 안 좋아요. 아, 세미나 너무 길게 했나 봐요. 오늘도 일요일 아침에 제가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자, 보자고요. 자, 일단 정리할게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시장 돌아가는 판, 그리고 뭐 파워로직스, 어차피 초전도체 판이잖아요. 다룰 거고요. 텔레, 그리고 아까 뭐죠? 파워, 황산납 어떻게 하라고요? 샵 보내고 한 칸 띄고 샵 보내주시고, 그리고 텔레는 지인분 또는 뭐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한테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아시죠? 이유 아시죠? 이제는 저도 이거 손으로 하나하나 보내는 게 아니고 AI가 대신 보내는 거라고 했죠. 근데 통신사에서도 AI가 있어서 이런 자료와 같이, 그리고 텔레그램 방 링크를 같이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스팸 처리돼서 전송을 안 해버린다. 반드시 텔레그램 방은 텔레라는 문자는 지인분한테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그럼 링크 보내주면 그거 받아서 하시든 뭐 공유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자, 시장의 판을 알고 가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파워로직스는 무슨 단계다? 변동성 구간대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초전도체라는 부분 물론 놀랍지만 과거 사례, 20년 사례, 그리고 얘는 초전도체 산업이 아니고 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 지분을 가진 기업들은 항상 똑같았다. 20개의 기업이. 아시죠? 그리고 제2라운드 황산담 비상장 70% 들고 있는 상장 기업. 나중에 물에 빠진 분들 건져주시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방 여기는 제가 시장에 대한 근거와 시장보다 빠른 펀드 매니저들이 빨리빨리 공유하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자, 토요일 남은 시간도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감사합니다.